부산의 매출 1, 2위 제조업체인 르노삼성자동차와 한진중공업이 노사분규와 경영난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린 기업들인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민성빈, 박준호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2018년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분규가 시작된 지 1년. 르노삼성 노사는 파업 참가율에 대한 진실공방 등 강대강 대치 속에 사태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상공회의소가 르노삼성 협력업체 45곳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가 경영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차 협력사 한 곳은 창립 후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9명을 내보냈고 외주 인력 30명을 감축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는 4월에만 40억 원 넘는 손실이 났고 아예 문을 닫는 공장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르노 사태가 더욱 이렇게 심각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러한 협력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쇄적인 부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일감 부족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나서지 못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미래 기술들도 확보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그런 여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 기업들은 현재도 어렵고 미래도 불투명하니까 더욱더 곤욕스럽다는 거죠. 르노삼성차는 지역 내 총생산의 8% 이상을 차지하는 부산의 매출 1위 제조업체입니다. 때문에 르노삼성의 노사분규 장기화는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지역 매출 2위 업체인 한진중공업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한때 알짜로 여겨졌던 수빅조선소도 부채를 털어내는 조건으로 결국 필리핀 은행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실시하면서 자본 잠식과 상장 폐지 위기를 넘겼지만 이젠 채무와의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올해 1분기 부채 비율은 무려 826%, 경영권 위기를 겪는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진중공업은 당장 인천 북항 배후부지와 서울 동서울터미널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희망퇴직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회사 체질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제도해 가겠습니다. 자산을 팔아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더욱 중요한 건 자체 경쟁력 확보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앞으로 제살깎기식 저가 상선 수준을 하지 않고 군함 등 특수선 건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비교 우위는 특수선, 군수용 선박에 있습니다. 군수용 선박이 동남아 쪽으로부터 많은 콜링을 받고 있는 중. 부산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온 한진중공업. 구조화되고 있는 불황을 이겨내고 하루빨리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에서도 유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한국, 핀란드 양국 정상이 부산과 헬싱키 간 직항 노선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류재미 기자입니다.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핀란드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부산과 헬싱키 간 직항 노선을 내년 3월부터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해공항 첫 유럽 직항 노선으로 주 3회 운영되며 노선 소요 시간은 9시간입니다. 핀란드는 유럽 60개 도시로 이어지는 북유럽 최대 허브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부산 헬싱키 노선 개설이 추진됐지만 이미 한국 핀란드 간 운수권은 주 7회, 인천과 헬싱키 간 노선으로만 제한돼 부산 노선의 개설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합의로 부산과 유럽을 잇는 운수권이 확보되면서 이제 부산 시민들은 인천공항 경유 없이 곧바로 유럽 행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기재 도입이라든지 이제 김해공항의 설날시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항 준비를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하계 노선부터 취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제. 부산시는 부산과 유럽 간 직항 노선의 개설로 항공화물 활성화 등 물류 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87년 6월) 항쟁 벌써 32년이 흘렀습니다. 전국 어느 도시보다 뜨거웠던 부산의 6월. 올해는 6월 항쟁의 성지를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6월 항쟁의 시작을 알린 60 국민대회부터 가보겠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처럼 6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9일까지 줄창 시위를 한 데가 전국적으로 없어요. 꾸준하게 했단 말이에요. 6월 항쟁의 서막을 알린 60 국민대회. 부산의 60대회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이 조그만 사찰이 중심이 됐습니다. 1월 달부터 모든 집회들의 중심에 실은 대각사가 서 있을 거예요. 그 대각사가 차단이 되면은 이제 남포동이라든지 또 서면. 물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 박종철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이곳으로 집중됐던 겁니다. 아들을 죽여놓고 위로 봉투를 건네는 경찰의 당당한 모습이 부산 시민들을 격앙시켰습니다. 대각사는 6월 항쟁 초반 경찰의 최후 저지선이었습니다. 대각사가 봉쇄가 되는 게 거의 경찰 병력이 시위대보다 실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박종철의 죽음은 헌법 개정운동과 맞물려 유례 없는 시민 결집으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부산 국민운동본부의 탄생입니다. 부산 진구 주택가에 위치한 카톨릭 성당. 87년 5월 20일 이 성당에서 대학생, 정치인,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결집한 부산 국본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가 앞장섰습니다. 부산 쪽 의견을 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래서 논의를 하는 거였죠. 그 5명이서 모여가지고 노동 쪽에서도 의견을 모아오고 또 제야 쪽에서 모여오는데 쭉 젊은 척. 국민운동본부는 범내골에 위치한 이 허름한 건물을 상황실 삼아 시민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시민들의 역량보다는 못 미쳤다. 근데 어쨌든 부산은 전체적인 시민들의 역량이 전국에서 최고였지 않느냐. 그해 독재 정권을 끌어내린 6월의 기억은 부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군부 독재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6월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이 부산에서도 열렸습니다.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어제 민주공원에서 고 이태춘, 박종철 열사 등의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이라는 주제로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또 오는 8월 31일까지 민주공원에서 미세호흡이라는 제목의 민중미술전이 열리며 26일 동아대 다우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와 청년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도 진행됩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청년들의 탈부산이라는 제목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의 청년 인구가 7대 특광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부산의 15세에서 39세 인구는 106만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20.58% 줄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가 26.79%로 7대 특광역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30세에서 34세는 23%로 대구와 광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감소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탈부산이 이어지면서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도시가 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부당 노동 행위 택시회사 대표에게 노동청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이 지난 5일 한 택시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는데요. A씨는 민주노총 교섭권 확보를 막기 위해 타 노조에 금품을 제공하고 11명에 대해 해고 등 부당 징계를 내려 노동 3권 행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종종 있었지만 사업주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관문공항 검증단 부산 돌며 시민 설득에 나선다는 제목의 기사 실려 있습니다. 불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이번 달 중순부터 부산을 돌며 김해 신공항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노기태 강서구청장의 반대로 정작 김해 신공항 안에 직접 영향권에 속한 강서구에서는 설명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기업체가 축구선수 손흥민과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농심은 손흥민과 신라면 모델 계약을 체결해서 한국의 대표 매운맛인 신라면 브랜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고, 시스템 창호 기업인 이건창호는 영화 기생충의 주 무대가 되는 박사장내 고급 주택에 자사 제품으로 도어와 중문을 지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큰 더위 없이 선선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오르겠지만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기온이 예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대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부산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경남 내륙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양산이 26도, 창원과 거제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차가운 동풍의 영향을 받는 울산은 낮 최고 2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동쪽 해안가에는 널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내일부터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3년 전 한 여성이 부산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여성은 피부과 원장에게 시술을 받았는데 이 원장은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었습니다. 연극 배우였던 이 남성은 최근까지도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송강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피부과 병원입니다. 간판에는 탈모 치료부터 각종 피부 미용 시술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가득 울리고 진료실에는 의사복을 입은 일명 홍 원장이 환자 얼굴에 레이저를 쏘아댑니다. 3년 전 홍 원장에게 주름 제거술을 받은 50대 여성입니다. 얼굴은 퉁퉁 붓고 턱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피부 속이 모두 타버리면서 다른 피부과에서 지방이식 치료만 3차례나 받았고 피부 이식도 해야 합니다. 65도로 20분간을 제 얼굴을 막 이렇게 고집하고 하더니만 한 번 더 하라고 뭔가 간호사가 있다가 원장님 이렇게 하면 하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해. 홍 원장의 과도한 시술로 얼굴에 반점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명입니다. 과연 이 홍 원장은 어떤 사람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를 조회해봤습니다. 이 병원에는 대표 원장이라던 홍 원장은커녕 등록된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홍 원장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 무면허 시술을 하며 몰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인 대표자로 돼 있더라고요. 네네. 법인 대표자로 돼 있는데 어른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무명 연극 배우였던 홍 원장은 12년 전부터 불법 피부 미용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했었던 의사들은 이 홍 원장이 6년 전부터 아예 병원에서 원장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연극을 하는데 서울에 뭐 병원에서 환자들 홍보하는 게 좀 올라와서 이놈으로서 보니까 뭐 수명수술하고 수명 뭐 이하면 돈 많이 만지니까 욕심이 딱 생겼다는 거지. 해명을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홍 원장은 보건소에 지난달부터 불법 시술을 시작했다고 해명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해운대 보건소는 해당 병원을 영업정지 조치하고 홍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산항에 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산 항운노조에서 또다시 조직적인 취업 비리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용과 내부 승진 등의 대가로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항운노조 전현직 간부 등 30여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부산항과 부산신항에서 일하는 7,600여 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항운노조 조합원들입니다. 노조에 가입해야만 일할 수 있는 특수성 때문인데 이런 구조를 악용한 취업 비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항운노조의 전현직 간부 일부가 조합원 채용이나 내부 승진 때 뒷돈을 받아온 겁니다. 조합원 가입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채용된 뒤 조합원의 조장이나 반장 승진엔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노조 전직 위원장 71살 A씨 등 14명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업과 승진 등의 대가로 10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전직 노조 위원장 53살 B씨는 아예 가짜 조합원까지 만들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의 친인척과 지인 등 105명을 조합원으로 둔갑시킨 뒤 부산항보다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부산 신항에서 일할 수 있게 추천한 겁니다. 이 때문에 신항으로 가고 싶어 했던 기존 노조원들은 기회를 뺏겨버렸습니다. 신항업체로부터 조합원 추천 요청을 받더라도 기존 조합원들에게는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신청이나 심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찰은 취업과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부산 항운노조 전현직 간부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지난 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렸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과 호주와의 A매치 경기. 아직도 그 감동의 순간이 생생한데요. 지난 2001년 개장 이래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만 A매치가 열렸다 하면 우리나라 대표팀은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앙대로 1001 이만흥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과 호주와의 A매치가 벌어진 지난 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2004년 이후 15년 만에 부산에서 펼쳐진 A매치 경기에 52,000 관중석은 거대한 붉은 물결로 뒤덮였고 분위기는 흡사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첫 승리를 일궈냈던 폴란드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당시 폴란드전의 스코어는 2대0. 2년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 독일전에서도 우리나라는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001년 경기장 개장 이래 지난 20년 동안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의 우리나라 대표팀의 통산 전적은 4승 1무. 나이지리아, 스코틀랜드, 폴란드, 콜롬비아, 독일. 네로라는 축구 강호들과 당당히 싸워 부산 불패의 신화를 이어간 겁니다.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항상 만원 관중으로 저희를 반겨주시는데 일단 저희가 팬분들에게 보답할 거는 뭐 경기에서 이기고 또 좋은 경기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선수로서는 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부산에서 싸우면 결코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부산은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강력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자 부산시가 부산 지역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숫자가 9,127명이라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조현병 환자는 4,127명으로 집계했는데 학계의 시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계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조현병 유병률은 지리,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정도로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게 정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체로는 50만 명, 부산에만도 3만 4천 명 정도의 조현병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자료가 나왔는데 실제 조현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료를 청구한 사람만 2017년 기준 10만 8천 명이었습니다. 부산시는 경찰과 소방, 정신센터 등으로 정신응급 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24시간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현행법상 강제 입원이 쉽지 않아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중앙대로 1001 이만흥입니다.
동부경찰서는 보디빌딩 시합 중 다른 참가자의 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반쯤 동구 범일동 부산시민회관 복도에서 B씨가 시상식에 참가한 틈을 타 B씨의 가방에서 지갑 등 1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사다리를 타고 영업이 끝난 상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3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새벽 5시쯤 남구 문현동의 한 3층 식당 창문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 침입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노숙인 39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일 저녁 7시 40분쯤 사상구 개법동의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5살 김모 씨와 술을 마시다 김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핀잔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깬 뒤 김 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만 국적 21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해운대구 중동의 한 마트 물품 보관함 안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1,00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9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해 조직에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중국 국적 31살 진모 씨 등 7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외국인 투수 제이크 톰슨을 내보내고 SK 와이번스 출신 브록 다익손을 새로 영입했습니다. 롯데는 SK와 선수 계약 양도 신청을 통해 다익손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익손은 올해 SK의 새 외국인 투수로 KBO 리그에 데뷔해 12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 3.56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조덕재 감독이 K리그 5월의 감독에 선정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30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리는 부산과 아산 무궁화의 경기에 앞서서 조 감독에게 이달의 감독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감독이 이끄는 부산은 지난달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19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K리그2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인부 2명이 추락해 숨진 기장군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대해 부산 고용노동청이 특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고용노동청은 추락 사고와 관련해 숨진 인부가 소속된 협력업체와 원청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추락 장소의 안전조치, 원청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4시 기장군 일광면 A아파트 신축공사장 1층에서 승강기 통로 청소 작업을 하던 2명이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금정산에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하다 환경단체 반대에 부딪힌 부산대학교가 지역 친화형 학교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어제 부산시 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특수학교를 자연 속 숲속 학교 콘셉트로 추진하고 금정산 환경생태교육센터를 함께 설립해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청회 참석을 거부한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특수학교 설립은 공감하지만 금정산 근린공원이 아닌 다른 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12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대회 조형물 제막식이 어제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나란히 참석해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수영 축제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후쿠오카와 중국 상하이에 이어 광주광역시가 3번째 개최지입니다. 러시아 자립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을 앞두고 부산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 부산 러시아 총영사관은 어제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부산과 울산, 대구, 경남 관계자와 주 부산 총영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2일 러시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큰 더위 없이 선선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오르겠지만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기온이 예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대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부산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현재 경남 내륙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내일부터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